안녕하세요. 부산해양자연사 박물관 해설사 박희정. 저는 손미라입니다. 와, 정말 시끌시끌한데요. 정말 요란하죠? 이 동물들이 어떤 동물인지 궁금한데 함께 알아볼까요? 혹시 물개박수 아시나요? 네, 알죠. 제가 한번 쳐볼까요?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박수! 열렬한 환호 감사합니다. 뭐예요? 박수만 받고. 대신 바로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동물들은 해양 포유류입니다. 잠시만요. 포유류면 포유류지. 해양 포유류는 뭔가요? 네, 해양 포유류는 인간처럼 새끼를 낳아 젖을 먹이는 동물 중에서 바다에 생활을 하는 종류를 말합니다. 혹시 생각나는 동물 있나요? 바다에서 살고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면 혹시 고래? 그렇죠. 고래가 대표적입니다. 해양 포유류는 일생 동안 바다에 적응해서 생활을 하는 고래목의 돌고래, 고래, 그리고 바다 초식 동물인 해우목의 듀곤과 매너티가 있어요. 네, 두곤과 매너티 들어봤습니다. 새끼를 안고 젖을 먹이는 모습이 사람과 닮았다고 해서 별명이 인어라고요. 그래요. 패널을 보면 굉장히 순한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물속에서 먹이 사냥을 하고 육지에선 번식을 하는 종류로 다리가 지느러미처럼 변한 기각목의 바다코끼리, 바다사자, 물범이 있죠. 또한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식육목의 해달, 그리고 북극에만 살고 있는 북극곰이 있습니다. 참 다양하네요. 해양 포유류는 바다에 살기 적합하도록 변했지만 포유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태생이고 새끼는 어미의 젖을 먹으며 성장하죠. 또한 잘 발달된 뇌를 지니고 있어요. 폐로 숨을 쉬고 상하로 움직이는 척추 운동을 통해 헤엄을 치죠. 함께 헤엄쳐 볼까요? 손바닥을 붙이고 손등이 위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 헤엄치게 되겠죠. 가끔 고래는 물고기예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고기는요, 이렇게 세우고 움직여 보면 좌우로 움직이게 되죠. 와, 헤엄치는 모습만 봐도 고래인지 물고기인지 구별하기가 쉽네요. 그러면 폐로 숨을 쉰다면 물속에서는 어떻게 숨을 쉬나요?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께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수영을 할 때 어떻게 숨을 쉬죠? 수면에 얼굴을 내밀어 코로 숨을 들이마시죠? 해양 포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속에 있다가 숨을 쉴 때는 물 위로 머리를 내밀어야 하죠. 하지만 고래의 경우 코가 머리 뒤쪽으로 이동해서 수면 위로 살짝만 내밀어도 숨을 쉴 수가 있답니다. 여기서 문제! 고래는 물속에서 새끼를 낳는데요. 새끼를 낳은 어미고래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바로 숨을 쉬어야 하니까 새끼를 수면 위로 올려줄 것 같은데요. 와, 정답! 역시! 그럼 적응한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해양 포유류는 물속에서 먹이 사냥을 하죠. 사냥을 잘하려면 수영도 잘해야 하고요. 그래서 헤엄치기 쉽도록 물의 저항을 덜 받는 유선형의 몸으로 되어 있죠. 고래류와 기각류의 다리는 지느러미처럼 변해 있답니다. 물속에 오래 있거나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떤가요? 좀 추워요. 해양 포유류는 바닷속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 굉장히 춥겠죠. 그래서 두꺼운 지방층이나 털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해양 포유류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박물관 안에 전시되어 있는 기각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각류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힌트는 여기 전시관 안에 있습니다. 물개, 물범, 바다사자요. 기억 잘하시네요. 기각류에는 물범과
바다사자과 바다코끼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물범, 물개, 바다코끼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친구가 물개인가? 물범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구별하기 힘들어요. 모르면 어려워도 알고 보면 육안으로도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패널에 보시면 전 시간에는 바다코끼리의 표본은 없지만 패널에 멋진 엄니를 가진 친구 보이시죠? 엄니가 코끼리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바다코끼리라고 붙여졌는데요. 눈으로도 쉽게 구별할 수가 있답니다. 우와, 그러네요. 물개와 물범은 엄니가 없네요. 그러면 물개와 물범을 구별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물개는 귓바퀴가 있고 헤엄칠 때는 뒷다리를 뒤로 뻗지만 육지에 올라와 있을 때는 뒷다리를 구부려 몸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물범은 귓바퀴가 없고 귓구멍만 있으며 짧은 다리로 수영을 할 때나 땅에 올라와 있을 때 몸을 세울 수가 없어서 기어다닙니다. 여기 몸을 세우고 있는 친구는 물개. 저기 바닥에 누워있는 친구는 물범이겠네요. 척하면 척 맞습니다. 생김새로도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물개인지 물범인지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물개와 물범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 있나요? 물개는 흩어져 살다가 여름이 되면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모여들어요. 수컷 한 마리와 수십 마리의 암컷이 모여 짝짓기를 하고 털이 까만 새끼를 낳습니다. 출생 후 4개월 동안 엄마 물개와 함께 다니며 젖을 먹어요.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물개들은 흩어져 주변 바다에서 살거나 남쪽으로 내려간답니다. 이와 반대로 대부분의 물범은 흩어져 살다가 겨울이 되면 둥둥 떠 있는 얼음 위로 모여들어요. 물범은 수컷 한 마리와 암컷 한 마리가 짝짓기를 하고 털이 하얀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들은 2에서 4주 동안 엄마 아빠의 보살핌을 받아요. 다시 날씨가 따뜻해지면 북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 자리에 흩어져 지내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 서식하는 물개나 물범도 있나요? 네, 물론 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멸종하였거나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건가요? 과거 동해안이나 독도에서는 우리나라 바다사자인 독도강치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멸종되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물개의 가죽이나 기름을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포획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린 새끼들을 잡아서 끌고 가면 뒤쫓아가는 가족까지 모두 잡았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 불쌍해. 그럼 우린 이제 못 보는 거네요. 독도강치는 사라졌지만 우리나라 물범가인 점박이 물범은 지금도 백령도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체수가 줄어들어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2호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개체수가 줄어들고 멸종하는 걸까요? 다 사람들 때문이지요. 과거에는 기름을 얻기 위해 또는 멋진 털과 박제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포획했기 때문이지요. 요즘은 산업개발과 지구온난화로 서식지가 파괴되어 생존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랍니다. 참 말 못하는 동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우리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당장 오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죠. 지금까지 해수르간이었습니다.